이번 주 두 번째 도덕 시간입니다. 앞에 도전 골든벨이라고 써 있는데 뭐 오늘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옛날에 학창 시절에 꼭 한번 해보고 골든벨을 울리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골든벨을 울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대부분 이 문제의 답이 명사죠. 뭐 과학 문제, 무슨 지구과학 문제, 사회 문제, 윤리 사상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의 답이 다 명사, 단어, 어휘 이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각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이 모여서 이 골든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동안에 배웠던 그런 단원의 주요 어휘, 단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 여기 안 들어온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라도 다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교 강당도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정보화 시대 첫 단원이었죠. 정보화가 뭐냐? 이 화로 끝나는 단어들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앞에 있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습니다. 정보 시대로 된다. 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가 민주로 된다. 요새는 중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 같고 여자는 남자 같고. 중성화, 중성적으로 된다. 국제화, 지역적으로만 살았었는데 국제적으로 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렇게 바뀌면 공업화가 되겠죠. 또 기계로만 있으면 기계화. 2차 산업의 주요 산업이 되면 2차 산업화, 줄여서 산업화. 자, 이 장면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영화 한 장면인데 참 천재입니다. 이런 기계는 흔치 않은데 일부러 이렇게 기계를 크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기계에 예속된 기계에 오히려 물려서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미리 그 자본주의 공업화의 폐단을 꼬집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상영이 잘 어려워서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밑에. 또 아까 기계사회에서 공업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변하면 무슨 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지식화, 정보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뭘 만들고 생산하는 데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지식 가지고 정보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그 분당 정자동에 가면은 네이버 본사가 있죠. 그 앞에 높은 빌딩 앞에 정문에 그 현관에 보면 그 그린 팩토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공장이란 말이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자, 요새 물건은 뭐 어느 나라나 대체로 잘 만듭니다.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 정보에 있어서는 아직 그 국가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역시 제1의 지식 정보 사회는 미국입니다. 아직은. 일본이 길을 못 펴는 게 미국한테 정보로 꽉 눌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정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장점이 있죠.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익명성은 말 그대로 이름을 감춘다. 익, 감출 익자. 두음 법칙으로서 익. 비대면과 같은 뜻이죠. 얼굴을 대하지 않는다. 뭐 이것은 공업화나 농업화나 뭐 어느 시대나 익명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이것의 반대는 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명과 익명으로 칠 때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익명성이 강하다는 거죠. 서로 안 보이는 그런 관계에서 뭐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지금 얼굴 없이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도 하고. 공익성, 공적인 이익, 사익성, 사적인 이익. 한자를 알면 무진 쉬워집니다, 공부가. 공, 퍼블릭. 이건 여럿이란 말이에요. 여럿의 이익. 사는 인디비주얼, 개인, 개인 이익, 모두의 이익. 한자를 알면 바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한자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익혀가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1800자 그 상용 한자 정도, 그 이상으로 한자를 알고 고등학교 가면은 분명히 다른 공부하지 않은 학생보다는 앞서갈 수 있을 겁니다. 공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자를 알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중독, 어딕션, 이건 어디 빠진다는 말인데, 중독의 종류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코올, 니코틴, 마약, 도박, 쇼핑, 일, 음란물 중독, 게임, 수집 중독도 있죠. 종교 중독도 있다네. 정치 중독, 정치 권력에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지 못한다고. 통신 중독도 있고, 사이버. 이 중에 사이버 중독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게임도 그렇고, 뭐 도박도 사이버 도박을 많이 하니까 관계되는 거겠죠. 자, 이제 속담도 알아봅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한 걸음부터. 요 세 번째는 잘 모르겠네요. 나쁜 말뚝은 깊이 박혀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나쁜 습관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희한하게 좋은 습관은 그냥 바람처럼 없어지기 쉽고, 나쁜 습관은 잘 안 고쳐지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어떤 역경 끝에 사람들 사이가 돈독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더 잘 풀린다든가,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형제 자매 많은 집에 일도 많겠죠.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뜻입니다. 로자 파크스, 백인 전용, 흑인 전용 의자 자리도 따로 있을 때 자리가 부족해서 백인이 일어서 달라 했을 때 흑인 전용 자리, 내 자리 안 일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거부해서 이제 체포까지 당했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시작으로 돼서 이제 흑인 평등 운동으로 퍼졌던 그런 여자로 유명하죠.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that my 4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아이들이 4명 있었나 보네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인격에 의하지 않고 스킨, 그들의 피부 색깔, color of their skin, 피부 색깔로 이게 판단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 날이 올 거로 나는 꿈을 꾼다, 이런 미국 그 인종 차별에 대한 평화적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이란 제목의 연설로 유명하죠.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었는데 젊을 때 무진장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평화적으로 남아공을 이끌었다는 그 유명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네요. 나의 성공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다시 일어섰는가를 평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보복하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 갈등의 조정자로서 아주 많이 얘기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마죠? 여러분 벌써 잊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됐죠, 민주당에. 그런데 오바마 때 우리나라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우리나라 민주적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도 저런 대통령이 왜 없을까 이렇게 했던 그런 오바마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일본 편을 많이 들었다고 평을 하고, 그 밑에 있던 이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를 이기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 참 걱정 반입니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 참 우리도 관심거리죠. 자, 수전 앤서니, 여성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미국 여성. 자,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상, 조정, 중재. 이 3개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협상은 그렇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 조정은 제3자가 끼고, 중재도 3자가 끼는데 어떤 게 더 깊숙이 끼는 거냐, 그게 문제죠. 자, 이렇게 당사자끼리 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죠. 근데 나와 함께 해보자, 3자가 개입하는 것은 이제 조정일 수도 있고, 조정은 야 너희들이 잘 해봐, 내 도와줄게 하는 거고, 중재는 야 이렇게 하면 어때 하고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중재라고. 자, 교과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가 있고 복지주의 국가라고 할까요? 이런 국가가 있어요. 지금은 이 2개가 거의 혼합되어 있기가 쉬운데,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주의고, 이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주의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대표적인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 물론 뭐 북한이나 쿠바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더 개입보다는 뭐 독재를 하는 그런 것을 복지주의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국가가 있을 때,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대신에 이제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복지주의에서는 개인은 좀 침해를 당하는 반면에 이제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소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복지는 어떤 사회주의라는 그런 개념하고도 많이 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자유주의, 복지주의 2개를 구별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단어가 나왔군요. 연대. 대가 벨트란 뜻이거든요. 대. 혁대는 뭡니까? 혁이 가죽이니까 혁대하면 가죽 벨트를 말하죠. 가죽띠. 이을 연자니까 끈으로
이어져 있다. 이게 연대입니다. 배타는 남을 배척한다. 이 배자가 쳐낸다는 배자거든요. 공을 쳐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배구가 되죠. 배구. 발리볼 알죠? 배구. 배타는 남을 쳐낸다. 썩 좋은 개념으로는 쓰지 않죠. 책임. 책임은 맡겨진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책임감 그럼 뭐냐? 맡겨진 일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있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책임의식. 연대도 마찬가지로 띠로 이어져 있는데 그것을 느끼는 거, 연대감, 연대의식, 이게 또 필요한 거고, 배타를 아주 대놓고 하는 것을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개인이 다 도덕적인 사회. 그럼 이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가 될까요? 예전에는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공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의 문제가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공자님도 그 인이라는 그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회가 그냥 혼탁해졌다고 해서 어질인자, 어진 마음씨를 찾자고 이렇게 외쳤던 분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희한하게 개인이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상하게 부도덕적이더라.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요. 가장 쉬운 예로 국민 개개인은 도덕적인데 그 국가는 부도덕적인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럽이나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개인은 굉장히 그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한 것 같은데 그 나라가 하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도둑질 같은, 강도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도덕성, 이걸 강조하는 니부어 같은 학자도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부패한 사회를 개선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개인의 도덕적인 걸 강조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도덕성, 사회 구조, 사회 법이 갖춰져야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을 잘 이해하고 이 시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청백리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죠.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백리 정신을 강조하는 거, 그거는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김영란 법을 딱 만들어서 실행한다. 그거는 이제 개인을 믿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제도를 만드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저번 원격 수업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채용법이 있다. 커튼을 가리고 누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블라인드 채용법은 이걸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무시하고 똑같이 출발해라 하는 그런 평등이 있고, 또 불리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타고난 불리한 조건의 사람들, 그런 사람 똑같이 놓으면은 어딘가 야박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좀 앞에서 뛰어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뭐 지역 할당제도 있고 뭐 등등 있으니까 그것도 교과서에서 꼭 읽어보고 시험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쪽에 북한의 은어가 있는데, 이런 나쁜 은어들이 있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여기 가루밥, 심장아바이, 찰압병, 빈달구지, 꽃제비는 많이 들어봤죠. 일정하게 사는 것과 하는 일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어린이를 꽃제비라고 한다죠. 안전사업, 무상의료제도가 맞는데 무삼, 세 개가 없다. 빛과서 하는 얘기죠. 병원, 의사, 약, 이 세 개가 일반 서민한테는 없는 그런 무상의료제도를 빛과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배가 아오지 간다, 냄새 배급, 냄새만 그냥 맡고 가라는 배급, 벌잠, 이런 사상교육을 하는데, 좋으니까 거기서 자니까 벌로 잠자러 가자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라도 1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듣고 또 교과서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읽고 그러면은 모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잘 준비해서 즐거운 방학까지 이어지기 바랍니다.